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수술만 35년간 시행한 박철 원장입니다. 오늘은 접힌기, 소위 얘기하는 수축기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또 이 수축기가 보통 우리가 알려져 있는 소위증과 어떻게 다른가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수축기 접힌기인 줄 알고 가볍게 오셨다가 이 소위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당황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셨는데 진짜 그런가요? 그렇죠. 보통 부모가 생각할 때 자기 자식이 귀 모양이 이상하다 그러면 집에서 날 때부터 많이 관찰을 하겠죠. 그리고 또 손으로 이렇게 만지작거려 보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와서 진찰해 보면은 많은 경우에서 소위증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수축기와 소위증이랑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차이가 있죠. 실질적으로 귀 성형수를 많이 하시는 전문의도 그거를 이제 구분하기가 사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걸 테스트 해봐야 되고 또 그런 차이를 확실히 알아야지 수술도 잘 될 수 있어요. 특히 같은 수축기라도 종류가 여러 가지로 돼 있어요. 그레이드가. 그래서 저는 그거를 타입 1, 타입 2, 타입 3, 타입 4 해갖고 4가지 종류로 나누어 있고 소위증하고 수축기 차이를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럼 접힌기의 특징과 소위증의 특징, 이게 딱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특징 같은 게 있나요? 지금부터 50년 전에 미국 유명한 그 성형외과 의사가 접힌기를 정의할 때 우리가 그 동전 넣는 지갑에 입구가 이렇게 쪼그라든 거 있죠? 그 쪼그라든 상태를 접힌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알기 쉽게 설명하면은 이 귀바퀴가 이제 정상적으로 있는데 이걸 입구에 있는 끈이라고 생각하면은 요 자체가 귀가 자연히 이렇게 접혀지겠죠? 이런 상태를 우리가 접힌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소위증은 이거 자체도 접혀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전체 형태가 아주 없어져요. 그래서 심지어는 소위증이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럼 대부분의 귀의 구조물이 거의 안 나타나는 경우죠. 그러면 사실 일반인들은 육안으로 좀 확인하는 게 힘든가요? 이제 그거는 이제 병원에서 전문의로 하는 성형외과 의사한테 와서 진찰을 받는 게 제일 안전한 거죠. 왜 그러냐면은 그 진단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아주 달라지니까. 그렇다면 이 수축기랑 소위증이랑 진단이 다르다면 이 수술 방법도 완전히 다른 건가요? 아주 다르죠. 아주 다르고 이제 앞으로 슬라이드를 설명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소위증도 사실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접힌기의 형태를 갖고 있는 소위증과 접힌기와의 차이가 어떤 차이냐 이제 요거만 구분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접힌기를 소위증으로 진단하거나 그 소위증을 접힌기로 진단해서 치료가 들어가게 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안 되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소위증인데 본격적인 수술을 하지 않고 주위에서 있는 거를 대충 만져가지고 이렇게 해야겠다. 왜냐하면 접힌기는 주위에 있는 조직으로 치료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웬만큼 형태가. 소위증 자체는 전체 자체를 갈아야 되기 때문에 소위증 수술하고 접힌기 수술은 아주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진단을 잘못해갖고 이게 소위증인데 접힌기로 해갖고 수술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주위에 흉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수술 자체가 나중에는 이상하게 되고 결과가 아주 안 좋게 되죠. 그래서 처음부터 진단을 잘하고 제대로 수술을 시작을 해야 돼요. 원장님, 그 접힌기로 성형외과 학술지에 논문이 기재됐다고 하셨는데 그거 어떤 내용인지 알려줄 수 있나요? 그건 이제 제가 10년 전에 접힌기에 대해서 논문을 썼고 제가 그동안 22년 동안 경험한 거를 정리해가지고 치료 방법 같은 것도 쓰고 그래서 미국 제일 이제 톱 학술지죠. 여기 보면은 22년 동안 경험한 접힌기의 이제 치료 또 분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여기 자세한 내용 보면은 그레이드를 4개로 나누는데 이 4개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다르고 그 수술 방법에 따라서 하면은 굉장히 환자의 호응도가 좋고 만족도가 높다 이제 이런 결론이죠. 실질적으로 이 수술 방법은 내가 독창적으로 만든 수술 방법을 했고 내가 알고 있기로는 국내에 있는 많은 의사들도 접힌기 하면은 내 방법을 거의 다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 다음 논문은 뭐냐면은 이제 접힌기를 발표하면서 보니까 소위증하고 이제 차이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접힌기 형태를 가진 소위증은 어떻게 수술하는가. 평범한 소위증은 사실은 뭐 수술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접힌기 형태를 갖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이 피부도 있고 연골도 어느 정도 접힌기 형태로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거는 분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나는 2가지 방법을 새롭게 이제 개발해 갖고 논문에 게재했어요. 하나는 대이륜을 갖다가 이렇게 튜브 같이 꺾어봐 갖고 이게 잘 꺾어지느냐 안 꺾어지느냐 그걸 테스트하는 거고요. 귀바퀴 주위를 면봉으로 눌러봐 가지고 이 형태가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타입 1은 아주 쉬운 타입이죠. 비교적 좀 덜 심한 타입이고 타입 4는 아주 심한 타입이에요. 그래서 맨 위에
게 첫 번째 보면은 대이륜을 갖다가 포셉으로 이렇게 튜브를 해놓고 정상 반대편기하고 비슷하게 되면은 이건 타입 아니다. 그래서 수술 방법이 좀 쉬워지고. 두 번째는 그 대이륜을 해봤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은 귀바퀴가 아직까지도 찌그러져 있어요. 접혀져 있어요. 그러면 면봉으로 같이 이렇게 해주면은 돌아온다. 그러면 타입 2. 타입 3는 이 두 가지 방법, 대이륜하고 면봉으로 이용해갖고 이렇게 눌러봐갖고 형태가 반대편 거하고 도저히 비슷하게 안 나오는데 그러면 타입 3. 그리고 타입 4는 이걸 해도 원래 있는 방법하고 거의 비슷하게 됐다. 그러면 타입 4. 이렇게 이제 나눠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타입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내가 이제 개발한 방법인데 이 연골에 이각개강 귓구멍이 있는데 그 연골을 갖다가 뒤로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이렇게 잡아당겨 갖고 만들어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텀블링 프랩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방법으로 수술할 수 있다는 거. 또 이제 더 심하는 거 타입 3. 타입 3 같은 경우에는 자기에서 가슴 연골을 떼어서 이거 자체가 잘 안 돌아오니까 귀바퀴 사이에다가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방법을 타입 3 방법. 이것도 이제 내가 개발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여기 있는 게 다 접힌기의 형태, 여러 가지 형태가 다 다르잖아요. 타입 1이 어느 거냐, 타입 3가 어느 거냐 봐서는 몰라요.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두 가지 테스트 방법을 해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보면은 그냥 튜빙 방법, 타입 1인 경우에는 보기에는 심하게 보이죠. 근데 수술은 아주 좀 쉽게 돼요. 왜냐하면 이 우윗 부분만 뒤로 접치면은 이런 정상적인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이건 타입 아니에요, 오히려. 근데 여기는 이제 타입 2, 제주 넘기 방법, 이각개강에서 그 연골을 뒤집어서 뒤로 잡아당겨 갖고 저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도 텀블링 플랩으로 이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인데 수술이 아주 잘 된 거죠. 타입 2. 이 경우는 타입 3하고 타입 2 중간쯤 되는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 찌그러져 있으면서 귀바퀴 자체 이제 이렇게 지갑에 이제 입구 같이 수축돼 있는 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제 요거는 피부하고 연골을 잘 조정해 갖고 저렇게 만들어 주는 방법. 또 이런 경우에도 이거는 타입 3나 4 이제 그러는데 여기다가 자기 가슴 연골을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저 난이도가 더 힘든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보면은 나중에 논문에 이제 나온 이 케이스들인데 이렇게 수축되고 접히고 그랬지만 이건 좀 정도가 심하잖아요, 보기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소위증이라고 우리가 진단을 해야 돼요. 이거는 뭐 접힌기 비슷하지만 형태가 안 나타나요. 이것도 접힌기 비슷하지만 형태가 안 나타나요. 이게 전체가 다 새로 만들어야 돼. 이제 이런 경우에는 좀 다시는 애매하지만 이건 소위증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구조물 자체가 거의 형태를 유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경우에는 저거 귀가 있는데 뭐 조금 이렇게 째갖고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갖고 보호자들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게 소위증하고 접힌기하고 구별이 힘들다 그런 건 이 첫 번째 슬라이드 같은 이런 환자들이 이제 혼동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소위증의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 안에 있는 연골을 다 제거하고 피부는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그 연골틀을 정상기 형태로 만들어 갖고 그걸 집어넣어야 돼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제 소위증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에 있는 연골을 다 제거하고 그 주위에 있는 피부로 가슴에서 연골틀을 만들어 갖고 저렇게 만들어야 돼요. 또 뭐 이것도 역시 수축이나 형태는 접힌기로 돼 있죠. 그러나 다 제거하고 저렇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오늘은 주로 수축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여러 환자나 보호자들이 많이 혼동을 해요. 근데 비교적 제가 설명한 걸 보면은 이게 수축기고 나는 소위증에 해당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여기서 제가 실질적으로 사진으로 못 보여준 경우도 많아요. 그건 뭐냐면은 어느 정도 귀의 형태가 있는 듯 해서 난 수축기인데요. 그래서 왔는데 보면은 소위증 경우가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